자, 이어서 일발장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현재 시각 프리마켓 업앤다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쪽에서는 하이닉스가 오랜만에 빨간 엊그제는 계속해서 좀 하락이었는데 1% 상승 출발을 했고요. 삼성전기가 놀랍습니다. 어제도 유리기판으로 시세가 났는데 지금 3.7%대 내달리면서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전기가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기 두 종목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하이닉스는 영민 매니저, 삼성전기는 준호 매니저로 가보죠. 하이닉스, 실은 내일이 결판일이잖아요. 오라클 실적 발표도 있고. 맞습니다. 오늘 일단 출발은 1% 상승으로 갔네요. 어제 약간 조금 이제 좀 반도체 종목들이 좀 실망스러웠잖아요. 네. 사실 H200 이제 칩 중국 수출 재개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좀 코멘트가 좀 나오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살아날 걸로 기대를 했는데 간밤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도 사실 가다가 말아버렸죠. 그러니까 이유를 이제 좀 따져보면 H200 수출 칩이 재개되더라도 미국은 허용했지만 중국 쪽에서 오히려 안 쓰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전망이 이제 조금 나왔는데 저는 이제 생각이 조금 다르거든요. 네. 일단 중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이 AI 가속기 혹은 데이터 센터에 이제 활용되는 AI 칩들의 수준이 아직은 엔비디아 H200과 비교해 봤을 때는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저는 두세대 이상 전 차이가 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중국 공산당에서는 사실상 이제 미국 칩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왜 이걸 사용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 항변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시진핑 주석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제 반응이 나왔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 나온 것처럼 중국에서 사용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은 저는 크게 좀 틀릴 가능성이 좀 높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재개가 되면은 중국 내에서는 또 엔비디아 칩에 대한 이제 수요가 굉장히 저는 크게 늘어날 걸로 이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이건 실적이 좀 크게 상향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지난 3분기 때 실적 발표를 했을 때도 중국 매출은 빵이었거든요. 하나도 이제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다시 이제 H200을 필두로 뭐 H20 저사양의 칩에 대한 이제 수출도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중국향 매출이 다시 이제 보탬이 좀 된다라는 거. 가뜩이나 이제 기존의 가이던스에서 중국 매출이 이제 가세를 한다라는 건 실적 전망치가 이제 상향 조정된다. 그리고 H200에 탑재되는 HBM3E를 엔비디아 쪽에 뭐 거의 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SK 그렇죠. 하이닉스의 네. 수혜가 당연히 이제 예상되는 상황이죠. 뭐 메모리 업황의 사이클이라든지 또 HBM 시장에 대한 이제 전망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간밤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또 지금 뭐 목표가가 상향이 되면서 자고일어나면 목표가 상향이 되거든요. 그런 흐름을 감안하면 SK 하이닉스도 지금 50만 원대 이제 머물러 있는 게 조금 또 억울할 수 있다. 다만 추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바닥을 좀 찍었기 때문에 상방을 이제 서서히 좀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은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내년 1분기 때 슈퍼 사이클을 어떤 감안한 포트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좀 숨고르기 하는 그런 타이밍이 주요 반도체 기업들과 특히 소부장 종목들, 핵심적인 뭐 HBM 장비 수혜주들은 지금이 오히려 좀 공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STI까지 볼게요. 지금 소부장은 솔직히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소부장은 정말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본인의 입으로 증설한다까지는 안 오를 것 같거든요. 네. STI가 지금 3.4%로 반응하고 있으니까 이 종목까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소부장 종목들이 이슈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제 증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안 나오는 것도 아무래도 이제 좀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제약바이오 쪽하고 로봇 쪽이 워낙 또 뜨거워요. 수급을. 지금 뭐 준호 매니저님 또 짚어주시겠지만 삼성전기도 결국 또 로봇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이쪽이 이제 수급이 좀 강하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은 오히려 틈새에서 이렇게 뭔가 좀 강한 호재가 부각이 되어야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구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TI가 어저께 프리에서도 좀 짚어드렸던 것처럼 HBM과 관련된 이제 결정적인 수혜도 있고 어저께 또 호재가 하나 나왔잖아요. STI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이제 전력 반도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방열 장비에 또 수주를 했잖아요. 그 수주 모멘텀이 또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박스권을 굉장히 좀 강하게 이제 뚫어버렸어요. 3만 원 이제 목표가를 어저께 이제 시원하게 좀 달성을 좀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추세적인 흐름으로 보면 STI는 진짜 9월, 10월 달에 다른 장비 기업들이 주가가 급등을 할 때 거의 못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STI는 이런 이제 전력 반도체 쪽 이슈 그리고 CCSS 뭐 메모리 업황 좋아지면 당연히 이제 이쪽도 상당히 좀 좋아질 텐데 CCSS는
대형 장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진입 장비가 워낙 높아요. 그래서 CCSS 쪽에 매출 확대, 그리고 이제 매스 리플로우, HBM 쪽의 리플로우 수혜, 장비죠. 이런 네. 것들을 이제 감안하면 오히려 STI는 내년도에 이제 실적 전망이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35,000원으로 올려서, 그리고 소부장 종목을 찾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STI는 저는 지금도 네. 매수 관점에서 좋아 보여요. 오히려 드러누워 있는 종목보다는 제가 지난번에 뭐 다른 섹터의 이제 종목을 말씀드릴 때도 설명을 좀 드렸던 것처럼 드러누워 있는 종목보다는 오히려 시장에서 부각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네. 차트가 만들어진 종목을 공략하는 게 훨씬 시간적으로는 좀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3만 원 아래에서 이제 매수, 오히려 목표가를 또 35,000원으로 다시 높이면서 대응하는 전략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SK 하이닉스와 STI 두 종목 봤고요. 앞서 잠깐 저희 자막에도 나갔지만 ADR 발행에 대해서 하이닉스는 일단 확답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내일 오라클 실적 발표가 있어서 좀 눈치 보기에 돌입할 것도 같은데 현재 빨간불 켠 채로 출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기를 가야 되겠습니다. 가면서 유리기판도 함께 가야 되는데 준호 매니저, 솔직히 지금 삼성전기가 가는 거는 유리 기판 때문에 간다는 이야기, 맞습니다. 또 용민매도 얘기했지만 로봇 때문에 그렇죠. 간다는 이야기, MLCC 무라타도 지금 가격 올렸다라고 맞습니다. 하죠. 요거 때문에 간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뭐 육각형 기업이네요.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올해 상반기에 육각형 기업으로 정말 많이 홍보를 했던 종목 중에 그때는 안 하나였는데 갔는데. 맞습니다. 지금 연말에 계속해서 지금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고, 특히 뭐 MLCC 쪽에서 이제 공장이 이제 풀가동되면서 2026년도에 어떤 이제 매출 성장세가 계속 지속될 것이고, FC BGA 관련된 기판 수요도 같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FC BGA 그리고 또 실제로 MLCC 관련해서 이미 완판이 됐고 지금 공장이 풀가동에 돌아가고 있다는 것만 봐도 2026년도에 어떤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사실상 이제 유리기판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SKC와 삼성전기가 가장 그 양상 시기를 더욱더 앞다퉈서 속도를 내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정말 빠르면 2027년도에 삼성전기가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대량 양상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유리기판 관련된 이제 모멘텀과 밸류도 주가에 이제 막 반영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로봇 관련해서 이제 모건 스탠리가 향후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배할 수 있는 25개 기업을 선정했는데 그 안에서 포함된 기업이 딱 삼성전자와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였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그 소식이 나와주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전일 장중에 6%대 상승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이제 고객사들과 지금 이제 로봇의 눈 관련해서 카메라 모듈 관련된 협력 체계를 이제 구축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노르웨이 기업인 알바 인더스트리지와 같이 협력해서 지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네. 결국 초소형 이제 모터와 액추에이터 관련된 기술 개발을 협력을 하겠다라는 소식도 나와줬고, 결론은 삼성전기가 그 기술력으로 로봇 손, 결국 이제 로봇 핸드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정교함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모터와 그리고 또 이제 액추에이터 기술력이 생명인데, 결국 삼성전기가 지금 노르웨이 기업에 대규모 지분 투자를 하면서 결국 이제 로봇 손과 그리고 액추에이터 시장까지, 그래서 로봇용 부품 시장을 본격적으로 진출했다는 소식도 나와줬고, 거기에다가 카메라 모듈에 대한 어떤 이제 기대감. 그래서 결국 삼성의 어떤 휴머노id 로봇은 결국 삼성전기의 카메라 모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리고 휴머노id 로봇에도 MLCC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삼성전기의 어떤 이제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은 2026년도 그리고 2027년도까지 어떤 성장성이 담보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모건 스탠리가 이제 100개 기업으로 이제 확대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현대와 또 이제 LG와 SK 하이닉스도 이제 포함되긴 했지만 25개 기업으로 이제 압축했을 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삼성전기와 삼성전자가 포함됐다라는 거는 글로벌 이제 기업들과의 앞으로의 어떤 파트너십과 그리고 로봇 관련된 협력이 계속 구축된다고 했을 때도 삼성전기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뭐 사실 카메라 모듈을 테슬라에도 LG 이노텍과 같이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옵티머스 로봇에도 삼성전기의 이제 카메라 모듈이 접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삼성의 어떤 밸류 체인 그리고 또 테슬라의 어떤 밸류 체인에 있어서도 삼성전기가 핵심 기업이고, 최근에 로봇 부품 관련해서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MLCC와 그리고 또 이제 FC BGA 기판 관련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기반으로 로봇 쪽으로 확실하게 신선자 동력으로 확장해 나간다면 저는 2026년도의 흐름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유리기판 쪽 라인도 지금 함께 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필옵틱스, JNTC, SKC도 2%대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기는 지금 유리기판도 있고 네, 로봇도 있고 MLCC도 있고 다 가지만 지금 보면 프리마켓만 놓고 보면 일단 어제 나왔던
이게 삼성이 유리기판으로 좀 박차를 가하겠다는 요 뉴스 쪽에 뜨겁게 좀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프리마켓 라인들 좀 하나 또 보고 보면 지금 뭐 바이오 쪽에서는 오스코텍 보이고 있고 테마 쪽으로는 자율주행도 보입니다. 자율주행 칩스 앤 미디어 또 여기 슈어 소프트테크 함께 나오고 있고 2차 전지 라인들이 또 뜨겁거든요. 2차 전지를 영민 매니저 한번 가볼게요. 지금 삼성 SDI가 2.58%, 에코프로 머틸라인, 에코프로 라인 다시 움직이고요. WCP가 이게 크게 보면 소재로도 가야 되나 이러는데 10%대 날아가고 있고 밑에 단에 대주전자재료 최근 2주간 개인들이 2차 전지에서 1조 2천억을 팔았답니다. 여러분 네. 이 중에는 손절도 포함되어 있다는데 개인이 팔면 2차 전지 간다. 뭐 또 그런 건가요? 사실 이제 좀 가슴 아픈 얘기긴 네. 합니다만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워낙 주가가 많이 좀 억눌려 있는 상태. 지금도 지금 고점 대비하면 거의 60% 70% 하락이 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이 둘 기업이 나란히 이제 연중 고점을 지금 돌파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물려있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일정 부분 손절에 좀 나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제가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제 이런 종목들은 추세가 워낙 지금 강하게 좀 돌아서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이제 주가를 이제 형성하는 주요 요인 중에 뭐 기업 내용, 펀더멘털 이런 것도 또 중요하지만 지금은 특히나 수급적인 이슈가 워낙 좀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테오젠이 이제 빠져나간 빈자리 찾기. 어제는 심지어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갑자기 이제 매수가 조금 들어오는 이제 그런 흐름들도 포착이 좀 됐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물론 뭐 에코프로 BM도 코스피 이전 상장을 지금 또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어제 다시 한번 또 부각이 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소재 기업들까지 이제 확산되는 이런 이제 수급 흐름을 잘 좀 체크를 해봐야 좀 될 것 같고 사실 어떤 특정 종목이 특별한 어떤 모멘텀 때문에 움직인다기보다는 섹터 안에서 좀 순환매가 되는 거. 이제 네. 최상단에 있는 이제 2차 전지 소재단의 종목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이제 한 번씩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뭐 WCP라든지 네. 대주전자 재료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같이 올라간다라고 보거든요. 어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막 이틀 동안에 원체 강하게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30% 갔죠. 네. 근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사실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는 분리막이 필요 없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또 WCP 이 분리막 만드는 회사가 또 주가가 급등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런 하이니켈도 식으로. 간다 이건가? 뭐 이게 네. 논리적인 구조로 간다라기보다는 2차 전지 종목들이 워낙 주가가 지금 싸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이제 주목을 하면서 특히 연말로 이제 가면 갈수록 또 내일 FMC 성명서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종 안에서 이제 순환매가 전개가 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키 맞추기가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첨보도 한번 급등을 했고 이제 또 WCP까지 이제 또 프리마켓에서 이제 급등을 하면서 주저앉아 있던 2차 전지 내 종목들이 한 번씩 이제 순환매하면서 가격 반등이 진행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WCP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수급까지 들어오는데 증권사들 분석에 따르면은 ESS 간다. LFP 배터리 하면서 그렇죠. 거기에 분리막 수요가 나와서 적자를 좀 극복할 수 있겠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영민 매니저가 이야기했지 지금 수급이 꽤 코스닥으로 가면서 2차 전지를 다 싹 다 좀 먹여 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곧 나오게 될 코스닥 활성화 대책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업앤다운 라인 쪽에서 보고 보면 로봇 계열로 가면 이 종목 하나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큐렉소가 지금 6.3%대 가고 있고요. 여러분 큐렉소도 어느덧 시총이 6천억대까지 커져 버렸습니다. 8천원 뭐 요랬었는데 7,000원, 5,000원이었는데 지금 13,000원까지 이상도 올라왔습니다. 큐렉소를 점검하면서 바로 네. 일발로 돌입하도록 할까요? 네, 일단 뭐 큐렉소뿐만 아니라 최근에 고용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고 이제 로봇 섹터와 이제 바이오 섹터가 같이 이제 순환매가 나와주면서 두 가지의 모멘텀을 사실 다 가지고 있는 게 의료용, 수술용 로봇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용과 이제 큐렉소가 최근에 시세가 분출되고 있고 특히 수술용 로봇 시장이 지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글로벌 아이비들의 보고서가 나와주면서 큐렉소 특히 이제 인공관절 로봇 수술 로봇 관련해서는 뭐 국내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이고 또 이제 글로벌 특히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와도 협력하고 있는 기업이 또 큐렉소다 보니까 그 흐름이 이제 고용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 대장주는 일단 고용이 먼저 강하게 치고 가고 있고요. 카이메로가 갔죠.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큐렉소가 따라가는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슈어세프테크 같은 경우도 이제 올라가는 이유도 이제 결국 로봇 관련된 이제 모멘텀으로 이제 같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슈어소프텍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또 2대 주주잖아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지금 이제 보스턴 다이맥스 CEO가 백악관과 이제 국가 로봇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좀 언급하기도 했고, 트랜스포스에서 내년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의 원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현대차가 2대 주주로 있는 슈어소프테크가 지금 이제 프리에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큐렉소도 마찬가지로 결국 이제 수수용 로봇 관련해서 로봇 모멘텀 안에 지금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고요. 고용과 함께 큐렉소가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당분간은 계속 이제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내년에 또 이제 우리가 국가적인 어떤 그 차원에서도 결국 이제 자동화율 그리고 또 스마트 팩토리 대전환의 시기가 내년에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제 관련해서 일발 종목도 오늘 산업용 로봇 관련해서 이제 핵심 수혜 기업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유진 로봇이라는 네. 기업 정말 오랜만에 한번 잠시만 킵해 주시고요. 요 전에 하나를 짚고 갈게요. 지금 네. 속보가 하나 나와가지고 네. 이걸 가야 될 것 같은데, 삼성 SDI가 네. 네. 2조 2조 원대 원 ESS용 LFP 배터리 공급 계약. 그러니까 아. 앞서 WCP 떠오르고 했던 이유가 지금 다 있었습니다. 이 공시 뜨고 나서 삼성 SDI가 프리마켓에서 4%대 가고 있고요. 한중 NCS가 한 5% 넘게 움직인 것도 좀 수상했었는데, 지금 ESS 라인 쪽으로 이야기가 꽤 커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거 하나 짚고 다시 일발로 가야 될 네. 것 같은데, 예. 네, 일단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한 달 안에 네. 테슬라와 지금 대규모 ESS LFP 관련돼서 공급 계약 관련해서 공시를 테슬라 하겠다라고 아니에요? 했는데 네. 테슬라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게 점쳐지고 그쵸. 있는 게, 테슬라는 지금 이제 메가팩 그리고 또 이제 파워월 관련해서 ESS 사업을 2026년도에 빠르게 확장해 나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6조 규모의 LFP 배터리를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었는데, 결국 삼성 SDI와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이제 주요 공급처가 밝혀지진 않은 상태고, 미국의 이제 에너지 관련 인프라 기업이라고 언급이 나왔는데, 결국에 지금 그 기업도 테슬라의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시점이다. 왜냐면 테슬라도 태양광 ESS 태양광 하잖아요. ESS 사업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이제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전고체 배터리 양산 시점과 그리고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의 양산 시점이 거의 엇비슷하기 때문에 결국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휴머노 로봇의 가장 또 이제 핵심은 전고체 배터리가 채택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시점이라서 삼성 SDI와 또 테슬라 간의 어떤 협력 체계가 더욱더 공고해지고, 이미 뭐 이재용 회장과 일론 머스크와의 만남 이후에 실적으로 AI5 칩, AI6 칩 이후에도 앞으로 첨단 산업에 같이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삼성 전기에 이어서 삼성 SDI가 채택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고 좀 보고 있고, 2조 원 규모의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로 2차원지 섹터의 어떤 훈풍도 다시 한번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영민 이제 좀 에코프로 모티 라인들 다시 살아나요. 3%대 가고 있고, 지금 LNF도 거래소로 오고 가고 있고, 이게 지금 이 ESS LFP 이 테마를 무시하면 안 되겠는데요. 지금? 일단 공급 시기를 보면 이제 2027년부터 이제 3년간 네. 이제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 현재 이제 공장 투자가 이제 굉장히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벤츠 쪽으로 또 2조 원대 이제 엊그제. 수주에 성공을 네. 했잖아요. 결국에는 EV항과 지금 ESS, 그 중에서 이제 ESS 쪽이 훨씬 더 좀 빠르게 이제 수주 모멘텀이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논리 구조가 ESS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 빨리 투자해야 되고, 삼성 SDI를 포함해서 배터리 3사가 미국 현재 이제 LFP 투자가 이제 가속화되니까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양극재 갖다 써야죠. 맞습니다. 에코프로 네. 이제 그룹주들을 이제 중심으로 시세가 먼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까지 지금 약간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 아까 분리막 관련된 이제 WCP도 이유가 있었어요. LFP 배터리와 관련된 이제 이슈 속에서 이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개장 초반에 이제 분위기는 또 삼성 SDI 이제 수주 공시가 좀 나오면서 2차 전지 종목들 쪽으로 수급 흐름이 또 조금 옮겨붙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속보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일발. 네. 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진 로봇 가죠? 네, 네. 유진 로봇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산업용 로봇 관련해서 이제 많은 종목들을 좀 소개해드렸잖아요. 뭐 한라캐스트, 뭐 로보스타, 뭐 많은 기업들을 소개해드렸고, 정말 그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제 신고가 행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유일하게 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 기업이 저는 유진 로봇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결국 이제 노란보트법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사실 이제 국내 모든 기업들, 특히 이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모든 생산 라인이 지금 전동화율과 그리고 또 이제 공장 자동화 그리고 또 스마트 팩토리 대전환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지금 이제 산업용 로봇과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은 결국 이제 순환매가 나오면서 강한 시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AMR
물류 이동 로봇, 자율주행 물류 이동 로봇과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솔루션을 이제 개발하고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결국에 지금 최근에 어떤 이제 로봇주들이 돌아가면서 강력한 시세가 분출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동화 솔루션 관련해서 이제 공급 계약이 임박한 기업들 또는 그리고 뭐 액추에이터 개발하는 기업들도 다 정말 강력한 시세가 분출됐는데 결국 정작 물류 이동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솔루션을 직접적으로 국내 기업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 유진 로봇이 아직까지는 좀 상승폭이 제한적이다. 근데 결국 국내에서는 로봇 기업들, 특히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쪽에서는 국내 1세대 기업이에요. 그래서 업력이 88년도에 설립돼서 거의 지금 40년 가까이 된 업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원래는 이제 로봇 청소기로 유명했던 기업인데 2023년도에 로봇 청소기 사업을 좀 철수하고 오히려 물류 로봇과 자율주행 솔루션 사업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율주행 솔루션 부분에서는 이제 고카트가 이제 가장 주력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더 센서와 그리고 이제 로봇 자동화, 이제 패키지 관련된 상품들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 대표 고카트 시리즈 중에서 고카트 1500을 최근에 지금 이제 출시를 했는데요. 일단 1.5톤을 적재할 수 있고 고중량 적재 그리고 완제품 이송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생산 현장에서 최적의 이제 자동화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핵심 제품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물류 로봇 고카트가 뭐 공장뿐만 아니라 물류 창고 그리고 병원, 뭐 자재 운반에 그리고 또 이제 배송 업무에 가장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스마트 팩토리 대전환에 있어서 이제 유진 로봇의 이제 AMR 그리고 또 이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이 더욱더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도 국내에서 지금 휴먼 로봇 구동기 국가 네. 첨단 전략 기술 기업으로 지정이 된 상태이기도 하고 실제로 한미 연합으로 마인드봇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또 개발한 기업이 또 유진 로봇이기도 해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과 산업용 로봇 관련해서 핵심적인 기업인데 저는 그동안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주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던 이유가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 정치 인물 테마주로 좀 묶였기 때문에 다른 로봇주들보다 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로봇 사회이사가 즉 이재명 대통령, 과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나온 이후에 그때 한번 큰 시세가 분출됐다가 기억나요. 네. 그 이후에 지금 이제 가격 조정이 거의 1년 가까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격과 기간 조정이. 그래서 지금 로봇 관련된 섹터 안에서도 충분히 국내 1세대 로봇 기업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과 AMR 관련해서 선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정치 테마주에 대한 어떤 색깔이 완벽하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의 상승이 좀 제한적이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방산 로봇 쪽으로도 좀 묶이는데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공동 개발해서 정찰용 구조용 또 이제 로페지라는 또 이제 방산 로봇도 같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휴머노이드 로봇과 산업용 로봇 관련해서 핵심적인 기술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 로봇 섹터 안에서 아직 로봇 관련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기업들까지도 3배, 4배, 5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유진 로봇의 어떤 상승폭이 너무나 제한적이었다는 생각으로 탑픽 좀 선정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사람도 그렇고 이제 네. 이 브랜드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유진 로봇에는 그 로봇 청소기 맞아요. 인상이 너무나 커서 그거를 좀 극복해야 네.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극복하는 시기가 좀 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뭐 2023년도에 완벽하게 철수를 그랬습니다, 하긴 여러분. 했는데 했다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선 여전히 로봇 청소기 아니면 정치 테마주 이렇게 무조건 인식이 로봇 박혀 청소기로 알고 있는 있어요. 상태이다 네. 보니까 다른 로봇주들이 갔을 때 정작 움직이지도 않고 로봇주들이 정말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도 좀 소외되게 일수였는데 그래서 그 인식이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반영되면서 로봇 관련된 어떤 매출이 반영되고 실제로 국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 관련된 국가 첨단 전략 기술 주간 기업으로 좀 선정이 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술력으로 좀 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 이렇게 사실 정치 테마주로서 그리고 청소기 로봇 기업으로 너무 지금 인식이 사실 근데 또 억울한 게 에브리복 같은 경우도 청소 로봇 기업인데 정말 강한 상승이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진 로봇은 에브리봇이 갔을 때도 같이 따라 못 갔던 게 좀 억울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잘 됐다. 가격적으로 너무 근데 매력적인 구간에 위치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오히려 유진 로봇이 가격적인 매력은 높다라는 점에서 지금 의미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오늘 탑픽 좀 선정해봤습니다. 네, 자 여러분 회사 측이요 유진 로봇 측이 2023년부로 로봇 청소기는 이제 맞습니다. 완전히 철수했다라고 하네요. 가격 전략 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이제 전일 종가를 13,12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이제 직전 고점은 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15,700원 라인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대는 11,2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 일발 유진 로봇으로 향했고요.
현재 바이오 쪽 라인들 한번 보면 지금 3빌리언을 무조건 오늘 리뷰를 한번 해야 되겠고, 제가 궁금한 부분이 3천당 제약인데 지금 3천당 제약도 오늘도 3.5% 반응을 좀 합니다. 먼저 어제 왜 이렇게 3천당 제약이 시세 냈는지를 네. 한번 보고 3빌리언 리뷰로 가도록 할게요. 어제 이제 삼천당 제약과 일동제약 요 두 기업이 제약 기업들 중에 좀 강했었는데 요 두 기업이 이제 공통적으로 경구용 이제 비만 치료제 이제 관련된 수혜주로 주목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어제 실제로 오늘 말고 어저께 미국 증시에서 웨스트라이프 사이언스라고 하는 기업이 주가가 100% 넘게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스트럭처 이제 테라피틱스라는 기업도 주가가 장중에 170% 폭등을 했었어요. 그 이유가 사실 이 경부용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제 임상 데이터가 나오고 웨스트라이프 이제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에 대한 효과뿐만 아니라 근육량이 이제 증가하는 것까지 이제 효과가 확인된 임상의 데이터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 두 기업이 그야말로 어제 대폭등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어제 의외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강했던 이유가 이런 이제 경구제약에 대한 이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삼천당 제약은 최근에 또 1월 초에 이제 IR을 한다는 내용까지 이제 나오다 보니까 뭔가 이제 이 에스페스 기술 우리가 이제 사실상 삼천당 제약은 알리아 이제 바이오시밀러 황반변성 치료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요게 이제 미국 북미 시장 진출하는 거 그걸로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비만 플랫폼과 관련된 이제 기술력도 충분히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어서 그동안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9월에 고점을 만들고 난 이후에 10월, 11월 달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폭등 랠리에서는 삼천당 제약이 완전히 좀 소외가 됐었거든요. 완전히. 근데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어저께 시가총액 상단 제약바이오 업종만 놓고 보면은 시총 1등 알테오제는 이제 코스피 이사 가야 되고 2등 ABL 바이오, 뭐 리가켄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어제 못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순번으로 이제 삼천당 제약이 수급이 좀 강하게 몰리면서 바닥권을 이제 탈피하는 흐름이 좀 나타났다. 그래서 박스권에 지금 24만 원, 5만 원 요 구간이기 때문에 요 자리를 뚫는지를 조금 지켜보고 만약에 이걸 못 뚫으면 다시 또 누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지금 신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종가 기준으로 저는 24만 원을 확실하게 좀 뚫어올리고 난 이후에 그러면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상방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24만 원을 종가 기준으로 뚫었을 때 그리고 그때 가자. 매수하는 접근을 매수 접근하는 전략을 말씀 좀 드리고요. 관련해서 또 나이백이라는 기업도 잠깐 좀 언급드리면 예. 나이백도 우리나라에 이제 BBB 셔틀 플랫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지금 ABR 바이오 요것만 주목하고 있는데 소형주이긴 합니다만 나이백도 BBB 셔틀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NIPP, 그래요? TPP라고 하는 이 자체적인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최근에 이제 발표된 이제 학회 검증 자료를 좀 보면 이제 우리가 짧은 이제 RNA 이제 간섭 기술, 간섭 요 유전자를 이제 사실 치료제에 탑재를 해가지고 뇌로 이제 삽입을 했더니 사실상 이게 7일 동안 대뇌 피지를 포함해서 손의 중뇌에 머물러 있는 게 입증이 지금 됐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 약물이 뇌로 전달되는 것뿐만 아니라 뇌 전면에 약물이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얘기거든요. 7일간 그게 유지됐기 때문에 치료 효과의 측면에서는 확실히 좀 탁월한 효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좀 입증을 좀 했다. 그런 측면에서 나이백도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리뷰를 해드릴 종목이 이제 3빌리언도 말씀 좀 드리고 어제 뭐 그야말로 3빌리언이 뭐 어마어마했어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를 통틀어서도 가장 좀 강력하게 이제 급등이 좀 나오면서 수익률이 이제 거의 뭐 80%에 육박할 정도인데 사실 제가 3빌리언 리뷰를 해드리면서도 아직 로키레스카라든지 프로티나라든지 이런 대장주급의 종목들이 막 시총 1조가 넘어가는 상황인데 3빌리언은 아직도 좀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미국 진출이 이제 확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당장 내년 1분기부터 미국에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면 다른 대장주들이 급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좋아질 거고 그런 측면에서 3빌리언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랐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3빌리언은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통 라운드 넘버라고 하잖아요. 앞자리가 바뀔 때까지는 이게 시세가 관성을 붙여서 슈팅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 21,000원 정도로 올려 좀 잡으면서 저는 약간의 눌림목 조정만 들어와도 3빌리언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네. 2차 목표가를 2만 원 정도로 제시를 좀 해드리면서 신규 접근은 눌림목 구간에 충분히 좀 가능하다는 의견까지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빌리언이 일단 거의 지금 70% 이상 제격으로 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80%까지 갔는데 한 번 더 잡아요. 네. 그래서 요 3차 종목은 목표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지금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3빌리언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 희귀질환 진단 쪽의 어떤 기술력 네. 그리고 최근에 3빌리언은 최대 이제 5만 개 이상의 후보 물질을 AI를 통해서 빠르게 이제 돌려봤죠. 분석하는 네. 이 AI 의료 쪽 신약 개발에 대한 이제 기술도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제가 이제 좀 여러분들께 자주 해드리는 이제 분석 툴이 이제 같은 동종 피어 그룹 안에서 상대 평가를 해서 해당 대장급이 이 정도의 이제 시총이 이제 인정이 좀 될 때 나머지 이제 후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좀 가야 될지를 많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 3빌리언은 최소한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수 관점에 좀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있다면 오늘 제가 후속주 일발 알겠습니다. 종목을 또 준비했으니까 그 종목을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기 이제 매수 날을 보면 11월 13일 날이 영민 매니저 일발이었었거든요. 수능 때 나왔던 그렇습니다. 겁니다. 저희가 그때 특집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개장이 안 돼서. 그때 3빌리언이었었는데 저희가 1월 2일도 우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특집 방송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꼭 1월 2일까지도 함께 해주시면 제2의 또 3빌리언을 찾을 수 있다는 점 미리미리 저희가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는 지금 LG 이노텍이 네. 리뷰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전에 사피엔 반도체를 프리마켓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준호 매니저도 이제 그 스마트 안경 네. 얘기도 계속 했었는데 저것도 될 듯 테마를 안 타고 있는데요. 지금 사피엔 반도체가 한 5% 정도 프리에서 움직이네요. 네, 일단은 뭐 사실 뭐 XR 기기라든지 결국에 또 스마트 이제 안경. 스마트 네. 안경 이런 것들은 결국 온디바이스 AI도 가장 핵심이고 또 실제로 또 이제 많은 빅테크 기업들도 결국 스마트 안경과 또 이제 온디바이스 AI 특히 또 이제 스마트 안경은 실제로 나중에 휴대폰을 뭐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했는데 네. 결국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그게 바로 반영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애플의 스마트 안경 또 그리고 또 XR 기기도 시장에서 큰 호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메타에서 내놓고 있는 또 이제 디바이스 기기들도 아직까지 시장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보니까 네. 결국 지금 이제 사피엔 반도체의 어떤 상승도 결국 또 XR 기기보다는 또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어떤 오히려? 이제 기대감 요 부분 때문에 좀 오늘 반등 흐름이 나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뭐 칩셋 미디어라든지 지금 사피엔 반도체의 어떤 이제 상승 흐름들도 전체적으로 최근에 좀 이제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자율주행 증가할 수 있고 라인으로. 또 자율주행 네. 라인과 또 그리고 로보택시의 어떤 상용화 이런 기대감 때문에 결국 이제 오늘 어느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온다고 좀 보고 있는데 이 흐름이 저는 계속해서 좀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 게 이제 단발적인 이슈로 좀 그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피엔 반도체도 그리고 또 이제 칩셋 미디어도 사실 지금 로보택시 어떤 상용화와 또 그리고 자율주행 거의 상용화에 있어서 가장 또 직접적인 또 수혜주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칩셋 미디어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오히려 NPU 칩 관련해서 또 이제 자체적으로 출시를 했고 또 결국 NPU 칩 관련해서 성장성과 비디오 IP 관련된 수요가 확장되면서 수요를 받았던 거지 결국 이제 차량용 반도체 딱 자율주행 하나만 국한해서 사피엔 반도체와 칩셋 미디어 들어가기보다 NPU와 차량용 반도체 수요에 대한 흐름을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LG 이노텍도 리뷰를 가야 될 텐데요. 네. 주식에서 사람들이 엄청 욕할 때 들어가면 돈 번다 이런 또 네. 이야기가 있잖아요. 올 4월, 5월, 6월 LG 이노텍이 정말 웬만한 카페에서 욕은 한 맞습니다. 몸에 받았는데 그때 남몰래 사셨던 분들은 한 70%, 80%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LG 이노텍 갈까요? LG 노텍을 제가 소개해 드릴 때도 삼성전기가 정말 나홀로 강세를 보일 때 네. 부러워할 필요 없다. 우리가 LG 이노텍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사업하는 부분이 굉장히 또 비슷해요. 카메라 모듈을 같이 또 생산하고 똑같아요. 있고 네, 기판 기판. 내사업도 하고 있고 네. LG 이노텍도 묻혔는데 얘도 2027년도에 양산을 목표로 유리기판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또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LG노텍이 최근에 기판 관련된 매출이 정말 급부상하고 있고 특히 가장 주력 매출인 아이폰 17이 워낙에 또 잘 팔리고 있어서 일단 실적적인 부분 또 그리고 4분기 실적 성장에 대한 어떤 전망치 때문에 지금 증권사들이 다 목표가를 다 상향하고 있는데 결국 LG노텍 같은 경우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가장 또 삼성전기와 함께 가장 직접적인 수혜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뭐 그때 눈. 맞습니다. 로봇의 눈 관련해서 이미 뭐 보스턴 다이맥스와 협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옵티머스 로봇의 경쟁사인 피규어 AI에도 결국 LG 노텍의 카메라 모듈이 채택되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탑티어 로봇 기업들에게 다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거와 그리고 또 이제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라이다 방식이 아니라 이제 테슬라의 방식으로 AI와 카메라 모듈 방식으로 이젠 그 소프트웨어 기업인 포티2닷, 현대차 계열사인 포티2닷이 지금 최근에 자율주행 성능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결국 이제 모든 왕선차 업체들이 테슬라의 방식과 카메라 모듈과 AI 그래야죠. 방식으로 전환된다고 했을 때는 그럼 LG 이노텍의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최근에 아이폰 매출도 아이폰 매출이지만 이제 LG 이노텍의 어떤 신성장 동력의 어떤 성장성과 그리고 내년에는 LG 이노텍 그 CEO가 결국 내년에는 신성장 동력의 매출, 또 로봇 쪽의 매출을 25%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LG 노텍이 로봇과 그리고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신성장 동력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면 아이폰 매출과 같이 더불어서 내년이 본격적인 어떤 성장의 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기와 LG노텍은 계속해서 흐름을 좀 체크하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일단 목표가는 돌파했고요. 네.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조금 상향해 보면은 오히려 저는 무난하게 30만 원 돌파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32만 원으로 목표가를 좀 상향하면서 대응해보고 보유자의 영역에서 익절 라인 때는 27만 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좀 설정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LG이노텍 2차 목표가 돌입입니다. 30만 원대. 지금이 29만 원이거든요. 32만 원까지 한번 보고요. 현재 프리마켓에선 1%대 상승 중입니다. 자, 이제 영민 매니저의 일발 장전으로 돌입합니다. 네.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3빌리언의 좀 후속주 후속작. 개념으로 오늘은 지노믹 트리라고 하는 암 바이오마커 이제 진단 키트를 이제 개발하는 네. 기업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기업의 제가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3빌리언이 지금 얼마나 강하게 올랐는지 사실 뭐 알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3빌리언은 이미 상반기 때 네. 6,000원, 7,000원일 때부터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고 희귀질환 진단과 관련해서 미국의 이제 경쟁 기업과 비교해 봤을 때 현저하게 싼 비용으로 미국 진출이 지금 진단이 가시화되고 된다. 있기 때문에 지금 6,000원, 7,000원대 비하면 이게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출이 가시화되는 시점이 좀 도래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노믹 트리도 차트 보면 똑같이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 이제 지노믹 트리는 이제 좀 시작하는 단계라고 이제 보고요. 역사적인 고점이 4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고점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다양하게 조금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먼저 이제 규율적인 접근 전략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 조기 진단을 위해서 분자 진단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도 사실 이 분자 진단 기술 덕분에 코로나19 그렇죠. 진단 키트를 네, 개발을 네.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연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분자 진단 기술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 분자 진단 기술이라고 하는 건 소위 말해서 이제 메틸기, 우리가 CH3라고 하는 건데요. 이 메틸기를 분자에다가 붙여가지고 DNA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신경 전달 물질 이런 것들이 이제 활동하는 걸 딱 특이사항을 포착해가지고 이게 특정 질환이 진단이다 아니다를 이제 판단을 딱 할 수 있게 바이오마커를 만드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네. 되거든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지노믹 트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노믹 트리는 보유하고 있는 제품군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얼리텍 브랜드를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얼리텍 C라는 게 있고 요거는 기존의 가장 주력 제품이었던 대장암 이제 진단 키트 얼리텍 C. 네. 그다음에 이제 방광암 진단 키트가 얼리텍 B. 최근에 이제 신제품으로 이제 출시가 되고 있는 거고 또 다른 이제 신제품으로 얼리텍 L. 요거는 이제 폐암. 네. L은 이제 얼리텍 이제 L은 폐암에 이제 진단을 하기 위한 이제 키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런 네. 이제 다양한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대장암은 뭐 기존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고 새롭게 이제 주력으로 이제 지금 평가받고 있는 얼리텍 B 방광암 이제 진단에 대한 방광암. 부분들 제가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11월 28일 날 식약처 홈페이지에 지금 국내 식약처 승인을 지금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난 11월 말에 식약처 홈페이지에 체외진단 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이제 공개가 좀 됐는데 여기에 얼리텍 B에 대해서 유용성이 있음이라고 이제 기재가 좀 됐어요. 이건 무슨 예. 얘기냐면 유효성 이제 그러니까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유효성은 어느 정도 이제 과학적인 입증이 좀 됐고 이걸 이제 허가의 단계로 이제 접어들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좀 추정할 수 있겠죠. 실제로 경쟁 기업 대비해서 이 민감도라고 하는 거 얼마나 정확하게 이제 진단하는지를 이제 보는 건데요. 경쟁 기업이 만들어낸 이제 방광암 조기 진단 키트가 한 50% 조금 넘는 51% 정도의 민감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지노믹 트랙이 이제 개발한 얼리텍 B 같은 경우에는 무려 89%의 민감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비교가 안 되는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좀 높은 차이로 거의 40% 가까운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식약처에서 승인을 반려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 특히나 또 방광암을 원래 이제 진단했던 방식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이제 좀 까다로워요. 실제로 요도 내에 삽관을 내시경 삽관을 해가지고 그 요도를 타고 이제 방광으로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그걸로 요도를 관찰해서 방광암이냐 아니냐를 진단을 했어야 되거든요. CT, MRI로 안 돼요? 안 됩니다.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 이제 수반돼요. 근데 이걸 키트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키트로 대체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소변을 몇 병을 받아가지고 진단 키트에 딱 떨어뜨려가지고 검사해버리면 방광암이다 아니다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데 그게 민감도가 무려 89%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앞으로 상용화가 됐을 때 사실상 방광암을 진단하기 위한
가장 좀 적절한 이제 방법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대장암도 마찬가지예요. 얼리텍 C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대장암 진단을 하기 위해서 대장 내시경이라는 굉장히 불편한 과정. 맞아. 전날 몇 시부터 밥도 못 먹고 뭐 몸속에 뭘 때려 넣어야 되잖아요. 그걸로 몸에 있는 걸 다 빼내고 그러고 나서 대장 내시경을 하죠. 근데 얼리텍 C도 그냥 분변을 살짝 채취를 해가지고 그걸 약간 통에 넣어서 몇 번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그걸로 그냥 진단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암이 의심된다라는 판정이 나오면 그때 최종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최종적인 이제 암 진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만큼 이 바이오마크가 이렇게 이제 암을 조기 진단할 때 굉장히 좀 편리성과 유용성을 이제 제시를 좀 해주고 있고 최근에 또 영국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이라든지 해외 시장 진출도 굉장히 좀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빌리언도 결국에는 미국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시장이 어찌 보면 가장 큰 시장에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니까 주가가 이제 급등했던 것처럼 3빌리언도 이 얼리텍 C 같은 경우에는 영국 바이오텍 기업 EXD 메디컬하고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38만 명 정도의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얼리텍 C가 공급이 되면 매출이 무려 500억이 넘어요. 네. 그 정도의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결국은 또 미국 시장이죠. 미국 시장 진출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아마도 지노믹 트리도 3빌리언처럼 3만 원대 요 박스권을 뚫게 된다면 굉장히 좀 강력한 시세가 좀 분출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공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리에서 주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 28,000원 정도를 그냥 매수 가격으로 제가 좀 깔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장중에 혹시 28,000원 정도 가격 주면 매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일단 33,000원 정도 말씀드리는데 저는 사실 4만 원도 한번 좀 뚫을 수 있을 거다라고 내심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33,000원, 중기적인 목표가는 4만 원 정도 보시면 되고 손절가는 23,000원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지노믹 트리로 향했는데 앞서 3빌리언과는 비슷하면서 좀 다르네요. 3빌리언은 우리 바이오마커를 그렇습니다. AI로 맞습니다. 하는 건데 네. 이 지노믹 트리는 엄밀히 말하면 AI가 아니라 AI가 플랫폼이네요. 아니라 맞습니다. 플랫폼. 분자 진단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을 가지고 방광암 또 내장 그 대장암을 판단하는 거기 네. 때문에 이걸 AI 의료라고 또 같이 가지 마시고 이건 플랫폼으로 네, 맞습니다. 넘기면 암 조기 진단에 같은 카테고리에 묶여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이제 로봇 청소기 기업이 아니다. 네, 물류이동 로봇이다. 네, 유진 로봇으로 네. 향했습니다. 자, 오늘의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